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비행할 수 있는 추진체를 가진 비행체.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나 본데요. 바로 로켓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로켓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 강연자가 이 로켓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큰 박수로 강연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로켓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별명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로켓 박사입니다. 뭐 별명인지 뭐 직함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로켓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따져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로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건전지가 있는데 건전지 이름이 전부 뭐였었어요? 로켓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로켓 건전지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가장 친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로켓을 좋아하니까 로켓 실제로 발사하는 데도 많이 가봤거든요. 대단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발사하는 거를 어떻게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로켓이 비행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소음이라든지 아주 엄청난데 여러 가지로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사실 우리나라가 이 로켓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선진국입니다. 한국이 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하긴 했지만 뭐 로켓 분야도 이렇게 선진국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우리나라는 이 로켓에 대해서 아주 선진국이었습니다. 영화 혹시 2008년 가을에 나와가지고 가을에 이렇게 개봉이 돼서 대종상까지 받은 영화가 있는데 혹시 신기전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이 신기전은 정말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주변에서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죠? 귀신 나와. 바로 이 귀신 신자를 쓴, 그러니까 신기전이라고 하면 귀신 같은 기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귀신 같다라고 이렇게까지 붙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은 이 신기전뿐만 아니라 로켓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엔진입니다. 자동차에 만약에 엔진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가는 거죠. 자동차에 엔진이 없으면은 뭐 못 가니까 하다못해 뭐 말이라도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어놔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자동차의 심장이 이 엔진인 것처럼 로켓에도 사실은 엔진이 전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켓과 이 엔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제가 신기전을 복원을 옛날처럼 이렇게 세종시대 때처럼 이제 신기전을 복원을 했는데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노트에다가 뭐 이렇게 글 적은 게 보이죠. 저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쓴 노트입니다. 중학교 때 쓴 노트인데 중학교 때 뭐 노트를 많이 썼겠지만 다 어떻게 버렸을 것 같은데 이 노트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서 어떻게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우주로 발사했는지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적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미국하고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달나라에 서로 이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서로 뭐 우주선을 이렇게 이제 발사하는 이제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잘 살게 되면 로켓을 만들고 또 이 로켓을 이용해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이런 시기가 올지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우주 개발하기 위해서는 꼭 로켓가 필요할 거고 로켓 과학자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로켓 과학자가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뭐 노트에다가 공부도 했는데 지금 그 옆에는 책이 하는 건 있습니다. 저 책이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요. 인공위성이라고 쓴 책이거든요. 저 책을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산 책인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사서 본 교과서, 뭐 참고서 같은 건 다 버렸지만 저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주 저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첫 번째 용돈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가서 산 책입니다. 며칠 있었더니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저를 찾으셔가지고 지난번에 용돈 준 건 뭐 했니?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제가 나중에 과학자 되려고 이렇게 과학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용돈을 주셨어요. 이제 용돈을 이제 계속 받게 돼서 저는 이제 받을 때마다 이제 또 이런 과학책을 계속 사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저 책을 사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계의 첫 번째 로켓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었어요. 뭐라고 소개가 됐냐면 1232년에 중국에서 몽고군이 금나라를 쳐들어갔는데 금나라군이 몽고군한테 사용한 무기가 이 세상의 첫 번째 로켓이다. 근데 이름은 불화살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뭐 제가 중학생이지만 정말 참 그 호기심에 세계 최초의 로켓은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이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간다고 하는데 벌써 그 중국에서 만든 로켓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책을 찾아보니까 바로 이제 이 앞부분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린 그 그림인데 긴 이런 화살로 된 화살처럼 생긴 막대가 있고 그 앞부분에 종이로 통을 만들고 그 속에다가 이제 화약을 넣어놓은 것이 이제 세계 최초의 로켓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거를 제가 볼 무렵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제 경주로 가서 첨성대를 보면서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그 과학기술에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로켓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이런 상상을 했다가 이제 결국은 제가 역사 시간에 최무선 장군이 화약 무기를 만들었다 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순간에 그럼 최무선 장군이 로켓 무기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해서 이제 찾은 게 이제 결국은 신기전을 제가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기전을 사실 제가 이제 찾게 된 것은 학회에 가서 이제 제가 이 신기전에 대해서 발표도 했습니다만 신기전을 찾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로켓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관련되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상상을 했던 이런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놀라셨을 텐데 신기전이 발사되는 광경입니다. 이 신기전은 세종 당시에 폭탄을 멀리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신기전이 발사되고 있는데 중신기전 앞부분에 폭탄이 달려있는데 폭탄이 폭발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자동으로 이렇게 몇백 메타씩 폭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유일한 무기가 이제 신기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기전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대신기전입니다. 대신기전 같은 경우는 전체 길이가 5.5m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5.5m라고 하면은 15세기에 17세기 이전에는 전 세계에서 만든 로켓 중에서 가장 큰 로켓이 이제 바로 이 신기전, 대신기전인데 대신기전 한번 발사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공에 있는 항공센터에서 지금 실험하는 장면인데요. 뭐 이 55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참 너무나 대단한 이런 그 로켓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복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세종시대 때 신기전을 개발하면서 사용했던 그 설계 자료가 사실은 지금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남아 있는데 이런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복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워낙 멀리 비행을 해서 이렇게 망원 카메라로 이렇게 잡아서 지금 촬영을 한 거고요. 발사를 했는데 잘못 갈대밭에 떨어져가지고 갈대밭에 이제 저렇게 이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걸 보니까 옛날에도 저렇게 강가에 갈대밭에다 쏘면은 아주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기전을 타고 비행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기다 사실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달아서 발사를 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비디오 카메라가 찍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우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행하는 기분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기전에도 이제 엔진이 달려 있는데 화약을 집어넣어서 첫 번에는 이제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서 아주 이 대신기전 같은 경우는 흑색 화약이 3kg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폭발이 되면 거의 뭐 폭탄 수준 이상으로 상당히 이제 성능이 대단한데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성공했을 때는 이렇게 불을 뿜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뭐 영상으로 보시니까 잘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추진력이 한 50kg 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한 30kg 정도인 학생은 매달리면 같이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큰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화신기전이라는 것은 로켓 앞부분에다가 작은 로켓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벌써 2단 로켓을 세종 때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서 사용을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로켓 부분에는 이제 선진국이고요. 이제 항공우주연구소에서는 93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현대식 이런 로켓을 개발했는데 로켓 엔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켓에 사용되는 추진제가 딱딱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체 추진제 로켓이라고 이야기하고 액체의 자동차 기름처럼 뭐 등유라든지 이런 액체를 사용하면 이제 액체 로켓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고체 로켓은 이제 미사일로 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에 이제 저렇게 큰 용기 속에다가 강력한 추진제를 집어넣고서 이제 실험을 해주면은 저기서 이제 화염이 바깥으로 분출이 되는데, 뭐 그냥 하얗게만 보이지만 사실은 저 화염이 온도가 거의 한 1500도에서 200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로켓을 이제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이제 98년경에 2단 로켓까지 이렇게 개발을 해서 발사를 하는데 실제로 한번 발사하는 거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은 이 소리가 카메라에 달려 있는 이제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소리가 현장에서 들으면은 어느 정도냐면 천둥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거의 하늘에서 번개 치는 것이 연속적으로 나는 것처럼 아주 엄청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제 저는 항공우주연구소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액체 로켓도 이제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액체 로켓은 사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로켓 엔진을 보일러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고체 로켓은 연탄 보일러입니다. 그냥 연탄에다가 불만 붙여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지만 이제 온도 조절은 안 되죠, 방에. 그 대신에 기름 보일러는 보일러가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지만
온도를 또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액체 로켓 쪽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첫 번째로 액체 로켓 실험한 거 한번 보시죠. 네. 이 로켓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저 소리를 들어야 이 소화가 제대로 됩니다. 아주 그리고 또 한번 들으면은 참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뭐 스트레스도 싹 날아가고. 근데 사실은 이 로켓은 잘못되면 폭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손에 땀이 흥건하고 사실 이제 제가 간을 많이 버렸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간이 좀 많이 커졌다 이렇게 하는 진찰을 받았는데 이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켓을 만들 적에 첫 번부터 큰 거는 못 만들고요. 작은 로켓부터 이렇게 실험을 해서 성공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걸 만들고 해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추력이 한 180kg 정도 되는 건데 제일 큰 거는 추력이 13톤이니까 거의 70배 정도 이상 큰 추력을 나타내는 이런 그 로켓입니다. 실제로 이제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로켓을 묶어놓고 엔진만 실험을 합니다. 저 화염이 저렇게 아주 멋지게 저렇게 뿜어져.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마지막 실험이에요. 사실은 엔진만 실험한 다음에 첫 번에는 이제 엔진만 별도로 실험하고 나중에는 엔진하고 추진제 탱크라든지 모든 걸 다 붙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하면 이제 봐도 그 다음에는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0억 원이 들어간 로켓인데 부품이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외국에서 부품 수입을 못 해가지고 사실 100% 국산화한 이런 그 로켓인데 2002년에 저희가 발사했던 겁니다. 사실 저 로켓은 한 50km 정도밖에 안 올라갔지만 저런 그 액체 부품이 3,000개 정도 되는 이런 로켓을 부품을 100% 국산화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은 800억 원이 들어갔는데도 실제로 발사할 로켓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첫 번이자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이제 발사를 해서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나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이제 됐습니다. 나로를 하면서도 이제 저희는 이 나로 다음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 한국형 발사체 프로그램을 위해서 30톤짜리 엔진은 별도로 개발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엔진은 좀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진은 이제 개발을 했고요. 또 이 나로호에도 2단형으로 되어 있는데 1단 로켓은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가져왔지만 2단 로켓은 이제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2단 로켓은 이제 고체 추진제 로켓을 이제 저희가 그 개발했는데 아까 첫 번에 보여드렸던 이 고체 로켓 그거보다 성능이 3배나 더 뛰어난 이런 건데 실험하는 걸 한번 보시죠. 이 2단 로켓은 작동을 어디서 하느냐면 300km 고도에서 합니다. 300km 고도는 진공 상태예요. 그래서 진공 상태가 되면은 지상에서 실험하는 것보다 힘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통 속에다가 집어넣고서 그 우주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거랑 비슷한 이런 모사한 실험을 해서 이제 저런 통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실험을 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나로호를 발사할 때 나로호에서 이제 2단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2단 로켓가 이제 작동이 된 겁니다. 그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없어요. 그냥 저렇게 불만 저렇게 이제 품고 저렇게 해서 이제 300km 상공에서 초속 7.9km를 만들어 주어야 바로 이제 인공위성이 됩니다. 지금 인공위성 이제 발사돼서 궤도로 진입하는 것까지
이제 지금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 화살표 있는데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로 이제 지금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로켓에서 떠나가지고 저렇게 해서 이제 나로호에서 이제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로호를 하면서도 우리가 2단 로켓이라든지 또 그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다가 집어넣는 여러 가지 유도 제어 기술이라든지 하여튼 많은 부분에서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형 발사체는 지금 현재 항공우주연구소에서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이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주 큰 로켓입니다. 어느 정도면 큰 로켓일까요? 전체 높이가 50m입니다. 50m고 뭐 저걸 달 수 있는 저울은 없을 것 같은데 무게가 발사할 때 무게가 200톤입니다. 그러니까 200톤이면은 뭐 승용차 작은 승용차가 1톤 정도 되니까 승용차 200대 정도 되는 무게고 저 엔진에서 나오는 힘은 300톤 정도 돼서 예를 들어서 300대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력이 75톤 정도 되는 저런 액체 엔진을 현재 그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런 75톤 정도 되는 엔진을 1단에다가 4개를 묶고 지금 제가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뭐 여기 아주 축소를 해서 50cm도 안 되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50m가 되는 이런 큰 로켓입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는 엔진을 큰 75톤 정도 추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을 이제 4개를 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75톤짜리 엔진 하나 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3단 로켓으로 이제 추력이 7톤짜리 이런 엔진을 달게 되고, 달나라로 보낼 적에는 여기다가 4단을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달나라에 한 400kg 정도의 탐사선을 달에 이제 보낼 수 있게 되는데, 2020년 이후가 되면은 달에 우리 탐사선을 바로 이제 이 로켓으로 보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오늘 큰 로켓만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야, 이 참 로켓은 대단하구나. 뭔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로켓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 그 건전지는 아니고요. 건전지는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는 로켓입니다. 이 밑에 그 삼각형 뿔로 된 거 보입니까? 여기서 이제 화염이 나옵니다. 화염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화염의 크기는 한 40g 정도, 40g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디에 사용하냐면 인공위성에다가 답니다. 인공위성에 이제 이런 로켓을 한 16개 정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인공위성이 이제 우주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세를 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세를 틀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로켓을 이렇게 틀어줘가지고 품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작은 로켓입니다. 로켓은 작지만 값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승용차 가격 정도 되는 아주 고가의 이런 로켓입니다. 로켓은 대부분 배터리 빼놓으면 전부 다 비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아주 인공위성에 사용하는 이런 작은 로켓, 그리고 지금부터 6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개발했던 신기전에 사용했던 고체 로켓, 그리고 우리가 2020년에 우리 탐사선을 달나라에 보낼 때 사용하는 이런 추력 75톤급의 액체 엔진까지 전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액체 엔진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되면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아주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최현석 교수님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기전부터 이제 앞으로 발사될 로켓까지 로켓의 역사를 쭉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된 로켓 엔진은 어느 쪽으로 중점이 맞춰져서 개발이 되게 되나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네네. 이 로켓을 이용하는 분야가 이제 대부분 뭐 군사적인 용도로 또 사용이 되지만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공위성을 그러면 우주로 얼마나 값싸게 발사해주는